책이 나왔어, 형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아 나왔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3월에 나오면 사서 볼게. 사서 본다고? 사서 봐야지 그뭐 돈- 얼마나 팔린다고. 이놈이네. 베스트셀러에 오르지도 못할 거거든. 찾아서 봐야지. 신간 나올 때 빨리 봐야지. 너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 자, 응? 저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점점 자기한테 그게 압박이 온다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이건 진짜 안주 안 먹어. 그래서 이걸 들었다가 술을 저었어요. 이렇게 막걸리를. 요 간단한 요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노려봅니다. 가슴을 저쪽으로 미는 연습. 안주를 집어서 일타 강사 김재동. 오늘 목 빠지게 기다린 김재동 라디오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 나다운 게 어떤 걸까? 내가 제일 먼저 내 편이 되어주는 일, 그게 저는 나다움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이 왔습니다. 저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전 근데 딱 들으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제가 등산 잘할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뽑혀가지고 산에서 못 쉰 적이 있거든요. 못 쉬겠더라고, 산에서. 한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술을 엄청 먹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술값을 한 번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안주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1년, 2년 그 이미지가 가니까 그 이미지를 누가 더 씌우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더 씌우는 거예요. 돈을 벌어 와서 우리 선배들한테 술을 사는 자리였어요. 그때는 안주를 먹어도 되잖아. 근데도 젓가락이 잘 안 가더라고요. 워낙 버릇이 되니까. 근데 제가 젓가락을 들어서 안주를 먹으려니까 새끼 이건 진짜 안주 안 먹어. 그래서 이걸 들었다가 술을 저었어요. 이렇게 막걸리를. 그렇게 저었고 또 먹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딱 알겠다는 거죠. 저는 착한 것보다는 소심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자꾸 저에게 착하다고 말을 해요. 이 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주변에서 말을 하면 점점 자기한테 그게 압박이 온다니까. 예를 들면 여럿이서 간식 먹고 남은 쓰레기는 어느새 제가 다 치우는 편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기가 스스로에게. 치킨도 상대가 부드러운 살을 좋아한다고 하면 전 닭가슴살을 좀 주로 먹고요. 하지만 전 쓰레기도 속으로 별로 치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치킨도 닭다리처럼 부드러운 살을 좋아합니다. 한번 착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으니 신경이 쓰여서 자꾸 착한 척을 하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거 밑줄. 어떻게 하면 착하다는 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요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도 속으로 별로 치우고 싶지 않은데 이거 안 치워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치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기 싫은 일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나 싫어! 화내는 게 아니고 아니 나도 오늘은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알려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거 해보면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요거 필요하고 치킨도 닭다리처럼 부드러운 살 좋아한다는데 닭이 오면 닭다리 2개를 다 잡으세요. 그럼 노려봅니다. 그 닭다리 2개로 가슴을 저쪽으로 미는 연습, 닭가슴살을 저쪽으로 밀어주는 연습을. 야, 얘는 진짜 안주 안 먹어. 그럴 때 안주를 집어서 일타 강사 김재동. 안주를 먹을지 안 먹을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연습을 저는 자꾸 해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뭘 뱉어놓으면은 힘듭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에게 먼저 이야기해 놓지. 상황이 바뀌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그것도 자유로워지는 연습인 것 같아. 얘는 참 이런 거 못해 할 때 그냥 해버릴 수 있는 거. 얘는 검도 못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니? 촥 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연습들을 자꾸 조인성한테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응? 자,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큰 부담 없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큰 부담 없이 내 혼을 썼을 때 안 받으면 끊습니다. 안 되면은 또 누구한테 해보느냐? 해보세요. 물 흐르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드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대현아, 어? 책이 나왔어, 형이. 아 나왔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3월에 나오면 사서 볼게. 사서 본다고? 사서 봐야지 그뭐 얼마나 팔린다고. 이놈이네. 야, 이거 얼마나 팔린다고 베스트셀러에 오르지도 못할 거거든. 찾아서 봐야지. 신간 나올 때 빨리 봐야지. 너 유튜브에 올릴 거야. 뭐 베스트셀러에 들어가겠지. 이거 미친놈이네. 야, 하는 거야 지금. 책 열심히 썼는데 초를 쳐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지 그거 뭐. 제목은 어떠니? 내 말이 그 말이야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그지? 내가 지었는데 잘 지었지? 아. 대현아. 뭐 또 뭐 후보가 뭐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에이
그런 책 본 거 같은데 어디서? 그지? 그게 낫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태연아. 아, 어. 괜찮네. 그럼 아무튼 저기 나오면 볼게. 어차피 사인 같은 거 필요도 없어. 뭐 그렇게 뭐 그닥 인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계속 안 듣나? 한 명 되잖아요. 착하다는 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자유스러워지는, 좀 어떻게 살면 어때요? 괜찮아요. 자기한테만 착하면 되지. 고민이 해결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요 사연하고 맞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개만 들면 온 세상이 다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순간, 만약 저와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우리는 좀 무심해질 수 있을까요? 뭐 그리 걱정이 많아. 눈치 좀 그만 보고 살아. 너무 주눅 들고 있는 것 같아서 보는 내 마음이 다 속상하고 안타깝다. 내 하고 있을 때만이라도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래도 괜찮다. 별 할 말도 없이 웃으며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 같은 분이 툭 던지신 말입니다. 마음이 후두둑 떨어지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딴소리를 했지만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저에게 그 이야기 다시 들려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너로 살아도 괜찮다. 제가 받은 이 말 여러분 앞에 살짝 놓아둡니다. 좋은 밤이기를, 좋은 밤이기를. 엄마와 이야기를 하다가 불쑥 짜증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야, 이거는 난데. 너 왜 자꾸 법률 스님하고 그렇게, 왜 그렇게 중하고 같이 다니냐고. 40 넘어가지고 50이 다 돼가는 아들한테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누구하고 다니는지 이게 뭔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혈육들이 앞을 가로막으니까 다른 여자가 들어올 틈이 없지 않냐고. 네? 근데 화내고 나니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제 마음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요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남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 화를 불효를 조장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불효하고는 달라요. 그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다 그렇게 삽니다. 목 빠지게 기다린 김재동 가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동입니다. 엄마하고 티격태격하는 딸의 사연인데요.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자주 고향에 갈 여유가 없어서 엄마와 종종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평소에는 전화를 살갑게 받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통화를 하다 보면 점점 엄마와 싸우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바빠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괜스레 엄마한테 짜증내고 전화를 끊고 나면 늘 후회하는데, 제동 작가님은 엄마와 이야기를 하다가 불쑥 짜증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엄마와 기분 좋은 통화를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통화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 말이 그 말이 책에도 썼는데 어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정리가 되는 게 저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괜찮을 때 엄마하고 통화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불효인가? 이런 생각, 이런 거보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쑥 짜증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너 장가 가야지 이렇게 하면 예전엔 진짜 화 많이 냈거든요. 근데 화내고 나니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제 마음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장가 언제 갈 거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직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정말 집에 아이고 누가 보면 맨날 그런 소리 한 줄 알겠다. 1년에 2번 만나가지고 겨우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2-3번 만나는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냐고. 1년에 2-3번씩 얘기하면 60번인데 누구 제일 마음이 안 좋아? 자기 마음이 제일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위해서 화를 안 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너 장가 가야지. 맞아. 웬일이야? 가야지. 그럼 나갑니다. 그럼 엄마 누나 그래. 어디 가냐? 나가야지. 나가야 장가를 가지. 집안에서 못 가잖아. 앉아라 이놈 새끼야. 그러면 앉아요. 그래 화를 냅니다. 화를 저쪽에서 내도록 해야 됩니다. 들어라 그러니까 듣습니다. 이렇게. 너 왜 자꾸 법률 스님하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 표현이냐면 왜 그렇게 중하고 같이 다니냐고. 옛날 같았으면 내가 누구하고 다니는지 이게 뭔 상관이 있냐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혈육들이 앞을 가로막으니까 다른 여자가 들어올 틈이 없지 않냐고 지금. 네? 사실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 문제라는 것이 여러 문제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이 지금 이제 40 넘어가지고 50이 다 돼가는 아들한테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이건 나의 잣대지. 엄마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정리가 끝난 상태인 거예요. 아, 이제 그런 얘기 하셔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 하셔라. 심리 상담 받을 때 그런 것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엄마라도 이런 점이 내가 싫을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 엄마라 하더라도 나에게 넘어올 수 없는 선이 있다 하는 걸 명확하게 그어 넣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그거 불효 아니거든요, 사실. 자기를 지키는 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물이 넘은 두 특수한 관계, 남남 관계에서 저 말은 내가 그래 저런 말씀 하실 수 있구나. 나는 오케이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이 길을 갈게.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중하고 다니냐? 엄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에 지금 있는 분이 누구냐? 스님 아니냐? 법륜 스님을 전도하겠다.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남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108배 하는데 그 108배도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109배 한다 그랬더니 그건 괜찮다 그러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의견을 들어주는 듯 하면서, 그리고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불효를 조장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불효하고는 달라요. 자기가 명확하게 서야 저는 그 다음에 다른 관계도 명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 책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제목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소소하게 엮은 일기장 같은 책입니다. 좀 기쁠 때, 아니면 힘들 때, 아니면 빡칠 때, 이럴 때 어떤 부분을 펼쳐봐도 씩 웃으면서 함께 이렇게 라디오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적은 책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 저의 마음. 그러나 책을 읽는 것은 누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로 느끼시지 마시고요. 또 가세요.